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어떻게 즐거운 방학들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날씨가 뭐 추웠다 더웠다 하긴 합니다만 우리들의 열정을 잘 간직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쌤톡 가족분들 각자 자기소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방학 때 타이밍이 왜 이러죠? 방학 때는 좀 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재우고 싶은 안재욱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예, 아들들. 집에 가면 또. 그렇죠. 재우고 싶은 사람들 많죠, 집에 네네. 가면. 아니, 재우기 전공이니까 잘하겠네요. 그러네요. 애들이 뭐 말을 들어야 자든지 하지. 애들을 앉혀놓고 되게 무섭게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수업을 하십시오, 평소처럼. 수업을 할 때. 그쵸. 네. 그럼 금방 되겠네. 수업은 네. 금방 되겠네. 놀아주려고 하지 말고 수업을 해라. 얘들아, 하이대거가 이러면서 이제. 이대거 씨? 또 이대거 씨? 이대거지? 이러면서. 이대거 씨 자주 출연하네? 고정 출연으로. 고정 출연이요? 다음 분. 예, 방학 중에 자꾸 근수가 늘어가는, 힘작두입니다. 뭐 작두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 아무튼 근수가 요즘엔 자꾸 느는 듯한 느낌이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건강하셔야죠. 예.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갈까 말까.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겨울맞이 좀 새로운 멘트를 만들어봤어요. 예. 네. 폭망이라고 하죠. 자체 피지에. 자체 피지에. 폭망. 음이 좀 안 맞아서 다시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빨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새해가 더 희망차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과연 어땠는지, 좋았던 건 뭐였는지, 또 나빴던 건 어떻게 또 변화가 돼야 되는지, 이런 되뇌임을 한번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쌤톡에서는 2017년도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기억되는 교육 관련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은 주제는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거 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같은 교사의 역할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기간제 선생님 또는 강사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소 이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분들도 교육 현장에서는 다 같은 교사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정규직화에 대한 화두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결국은 교육부에 놀아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5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출범 이후에 이 교육부 폐지론이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거의 모든 캠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쵸. 얼마나 위압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분이요. 그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에 말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네. 뭔가 이제 쇼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네네. 사회적 요구를 우리가 이제 네네. 좀 하겠다. 네네. 자기들이 마치 큰형님으로서 조정을 할 것처럼 분위기만 풍기고 분란만 일으켰죠. 분란만 일으킨 거죠. 분란만 일으켰죠. 적을 교란시킴으로써 그렇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그렇죠. 이런 전략이 먹힌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한순간에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성이 있어서 뭐 새롭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고려돼서 순차적으로 해결됐어야 하는 일은 아닌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 그럼요. 생각보다 그럼요. 많거든요. 예. 예. 아니 법률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불가한 부분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실제로 뭐 그 비정규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고를 준비하는 그 지금 현재 네, 임고생들. 사범대생들하고 이제 갈등 관계로 네. 계속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직의 그 정원이라든가 학급당 뭐 학생수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현재 지금 필요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적이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좀 너무 수준 낮게 이제 접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슬픈 사람들은 많이 생겨나고. 아 그렇죠. 네. 많이 생겨났죠. 철회가 멱살잡이 할 감정만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네. 사실 그때 기억이라는 게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교육부를 규탄하자.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맞습니다. 하고 싶네요. 공공의적. 네. 그렇죠. 학교 공공교육. 내에서도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약간 눈을 서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기도 하지만 취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용의 문만 좀만 더 넓혀가지고 이제 많은 그 진짜 교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이제 교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작년에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수능 전날 그쵸. 포항 네. 지역에서 일어났던 네.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수능이 연기됐었습니다. 네. 물론 더불어서 수능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는 수능 절대평가 네. 전면 실시가 시도되려고 했으나 네. 1년 유예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자 기억나는 일들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수능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이게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자격고시화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바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수능 제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입시 제도랑 사회 구조랑 전부 다 네.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개선이 된다고 사실은 문제가 맞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작은 부분에 이제 연연하다 보면 결국 개혁이 되는 수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좀 전반적인 교육개혁, 사회개혁이 같은 톱니바퀴 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로드맵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또는 뭐 50년 주기로 해가지고 사회 변동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제시를 하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야지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유리하신 분들과 불리하신 분들이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견고한 이제 오래된 사회 구조나 이런 대학 구조의 문제 앞에서 실시하는 이 수능이 이제 지진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변고로 맞은 게 아니라 지진이 하필 수능날 네, 주변에 가지고 그렇죠. 지진이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나 흔들어도 돼. 이거. 나 다음 주에 지진 나도 괜찮아? 막 이렇게. 이제는 그 지진 예고제를 해야 될 듯한 느낌마저 그러니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진도 눈치를 봤습니다. 네. 우리 수능에. 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절대평가로 수능을 네네. 함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좀 경감시키고 네네. 학생들 부담을 줄이자라는 예. 취지로 출발했는데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주변 여건이나 상황들이 같이 병행해야 되죠. 병행이 돼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또는 급하게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쩌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방향성은 일단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네. 움직여야지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학의 서열화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라든가 사회 의식들, 네. 그러니까 뭐 학력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임금 편차, 임금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꼭 대학을 가야지만 우리가 그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대학은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진로의 선택의 하나여야지 되는 그 정도의 사회가 돼야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저는 네. 이거 저기 수능은 좀 쉽게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거기에 학습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 과정에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발표, 수능 절대평가제 시행한다와 또 그걸 뒤엎는 발표. 그렇죠. 이 과정이 있기까지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우리 교육부 수장 김상곤호 예. 지금 갈 길이 지금 약간 갈짓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사실 혁신적인 이제 교육부로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예상하고 있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예, 뭐죠? 나 왜냐면 모르겠는데. 세술은 세부되고 음.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이라는 거죠. 청산이라는 거 하면 좀 그러니까 인적 교체, 큰일 난다, 이거. 물갈이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MBC가 정상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카타르시스와 이렇게 해야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그쵸. 좀 느꼈거든요. 일단 정상화하는 건 사람부터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교육정책 입안하셨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대로. 그쵸. 거기에 혁신이라는 이런 표현만 붙이거나
적당한 개혁적인 성향을 자기가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훈계를 해요. 이거 혁신적인 정책인데 이거 추진할 테니까 잘 따라와라 훈계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늦었더라도 어떤 인적 청산 왜 이렇게 여기서 청산 별론데 하여튼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마 그 새로 능력 있는 선장을 배에 태웠는데 먼 항해를 떠나기 전에 낡은 엔진도 고치지 않고 그렇죠. 네, 방향타도 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진력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코 그 유능한 선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지금 안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엔진도 갈고 방향타도 기름 칠해서 잘 방향을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관료들을 짜준 빡빡한 스케줄 따라가가지고 어느 학교 가서 급식 나눠주고 계시지 마시고 어디 적당한 그럴싸한 포럼이나 이런 토론회 가서 토론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교육감 하실 때 느꼈던 그런 것들 초침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자기가 어떻게 경기 교육을 처음부터 바꾸려고 설계를 했었던가. 네. 이거 되게 대단히 좀 꼰대스러운 그런 제가 충고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런 필요했지 않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교장쌤 훈화 말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통일의 한 길에 나서셔야 된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 단지 작년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만 학생들도 분노하고 일반 사회인들도 분노하고 특히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분노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것이 드디어 철회가 됐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또 그 순간에 각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죠. 아주 좋은. 그러니까 개혁이란 게 사실 돈 안 들이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정화 반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외쳐댔습니까?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 그것도 그쵸. 역사 전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반대했었잖아요. 반대했죠. 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연한 것을 뒤집어가지고 어쨌든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어쨌든지 간에 끌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추진을 했고 아마 학교에서 뭐냐면은 국정화된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 반발과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볼지 또 그때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참 그게 궁금한데 아무도 드러내고 있지 않는 실제로 그걸 추진했던 그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던 그 교육부 관료들 그 다음에 실제로 집필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부 공개되고 일부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자적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학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좀 좋겠고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었던 교육부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에 큰 죄를 진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은 사실은 물러나 마땅합니다. 물러나 마땅하고 학자 중에서도 그런데 공조를 하고 그런데 큰 힘을 쏟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고 학계에서도 뭐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 후손들에게까지 이건 남겨놔야 돼 기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로서 뭐냐면은 참 쪽팔리도록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철회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야기하시고 힘 모아주신 분들의 큰 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관료들은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 추진하셨던 분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그 아이히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유대인들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가스지로 보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변명이 그거였잖아요. 난 시켜서 했다. 나는 나의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다.
오히려 끝마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네네. 어쩌면 교육부 관리들이 아이 희망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또다시, 이를테면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를테면 더 심한, 일을 시킨다면, 주저없이 할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위험하죠. 반성하십시오. 반성해야 돼요. 물러나시고요. 네. 네. 뭐 철회됐다고 해서 쉽게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또다시 주장할 만한 세력들이나 뒤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껍빗단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권력이나 이런 거에 순응해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자기의 색깔들과 이런 것들을 처세를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개인이 어떤 생존의 문제라고 하지만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해악을 끼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좀 청산할 거는 확실하게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되어져야 될 것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청산도 안 되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아니 용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은 내년 아니 다음 뭐 이제 이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청산할 거는 청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역사의 교훈 이런 그렇죠. 것들 남겨줘야 돼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역사 교과서 그렇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쌤톡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 그렇죠. 쌤톡의 출발점에 계셨던 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직생을 하시다가 교육의원으로 또 활동하시던 김영태 선생님이셨는데 한편의 소설 내지는 영화 같은 삶을 지금 읽어내고 계십니다. 드라마의 한 편이죠 거의. 예. 최근 그 김영태 선생님께서 공립학교로 특채되셔서 다시 교단에 서게 되셨는데요.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까요? 예. 김형태 선생님은 잠깐만 이거 주례사도 아니고 양력석인가요? 뉘앙스가 양력. 자, 지난 2009년 양천구에서 근무하던 중 학교 급식소 운영 비리 등 사학재단 비리를 폭로했지만 해직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교육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이 학교 문제가 많아가지고. 많았죠. 네. 그런 문제들 및 어떤 서울의 어떤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원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직자 신분은 변동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해직된 네.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덕분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인가 2017년 16일에서 20일 교육공무원법 특별 채용 조항 및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서 김영태 선생님은 특별 채용으로 네, 공립학교로 서울공고에 이제 발령을 내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내부 고발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자이고 그분에 의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직을 당하셨던 거고 사실은 최근에 작년도이긴 합니다만 그 학교 이사장이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결국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진짜 거기 이제 좀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원래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양천구로 복직을 요청을 했는데 양천구에서는 복직을 안 해줬어요. 복직을 안 시켜서 계속 해직자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했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립학교로 가시게 되고 복직을 거부했던 이사장은 결국 비리 혐의가 결국 소명돼서 결국은 감방으로 갔죠. 그래서 어느 그 신문 그건 뭐 뉴스 제목이죠. 복수 레전드된 어느 해직교사 이야기.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직되고 나서 또 교육의원을 하시면서도 초지일관 학교 현장에서 정말 그래서 아마 뭐 학교명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뭐 급식비리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도 정말 신랄하게 다 파헤치시고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아주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성과도 굉장히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8년 6개월 정도 아마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이었죠.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 한 분은 가정에 아주 중요한 가장의 한 분이셨을 텐데 사모님이나 가족분들이 버텨주셔서 지금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똑같은 사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힘내주셔서 버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늘 나만 위로받아야 돼라는 생각 말고 그렇죠. 예.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어서 힘냈다 이렇게 한번 말씀 건네시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즘에는 내부 고발이라는 그 말보다는 공익제보라는 네. 말로 이제 많이 이제 그래야 바뀌었죠, 되겠네요. 그죠? 왠지 뭔가 어. 우리 내부를 그러니까 적자가 됐다 이런 예. 그러니까 내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사람 같은 느낌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언어상. 실제로 언어 느낌이 약간 조직의 배신 뭐 이런 느낌이 네.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 공익 제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수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학교에도 이제 사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에 나서는 도와주지 못해도 그래도 한번 격려를 주변에서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갑자기. 네네. 그래서 뭐 일단 김용태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드리고 네. 네네. 이게 뭐 사실은 개인적인 뭐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승리한다. 사필기죠. 네, 사필규정. 그렇죠. 악인은 지옥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에도 정의가 강물처럼 오르는 대한민국이 그렇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형태 선생님께서 출발점이라고 느껴지고 사실은 네. 이와 관련된 비슷한 상황으로 아직 복직하지 못하시거나 네. 해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 또한 힘내시고 예. 좋은 결과로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또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거 외에도 굵직굵직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본 쌤톡 쌤들의 교육에서의 기억 남는 일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제주도에서 그 실습으로 나갔던 네. 학생이 이제 그 사고로 네. 사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특성화 고등학교의 이제 그 어떤 네. 실습 네. 네. 그 문제점들, 현장 실습에 대한 현상 문제점. 실습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육계에 많은 적폐청산이 되면서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체감되는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꿔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이라도 이제 실현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과급이라든가 교원평가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우선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해소되면서 좀 이제 우리가 선진국 말로만 선진국 하지 말고 실제로 선진적인 이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2018년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해봐요. 그리고 김상곤 지금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이미 교육감 시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좀 네. 잘해서 올해는 좀 더 진일보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정리 멘트가 되나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소위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을 몇 명을 어딜 갔는지에 대한 플랜카를 정말 크게 붙이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느 회사 몇 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플랜카들을 또 붙이는 둘 다 어떤 실적 위주의 어떤 교육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사실은 바뀌지 않고 있는 아주 좀 병폐라면 병폐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괴로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기억나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전 희한하게 기억나는 일은 없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기억이 나요. 아, 그게 바로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이 교육 이슈들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사실 교육자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바빠서
선생님들끼리 이런 그런 얘기를 나눌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네. 많지 않아요, 네, 사실은. 네.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속 매뉴얼 바꾸고. 그렇죠. 네, 자꾸 그래서 복잡하게 돌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회계 편성 지침을 읽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교양과 상식 그리고 어떤 이런 걸 위해서는 무슨 그런 교양을. 필요하긴 한데 어쩌면 치매 예방으로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예산 세목이며 뭐 산출 기준 이런 거 읽고 있다 보니까 상식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업무 합리화라든지 업무 조정 사실 쉽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일을 대충 한다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학교 현장에는 마구 뿌려댄 다음에 현장에서 알아서 수습하라는 이런 형태의 그런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막판에 그 교육사업 공모 하라든지 그렇죠. 특교 사업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내려온 목록을 쭉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헛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가장 바쁠 때 이제 그 생기부 작성하고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네네. 학교에서는 정신 없이 가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먼 돈 그냥 하듯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제 좀 교육자가 교육을 고민하게 해달라. 그렇죠. 네. 의사가 의술을 닦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런 초석들이 2018년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아이들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그래서 너무 1년이 정신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나무님께서는 2017년 어떠셨는지요? 과거는 잘 관심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오히려 들으면서 새해는 짧게는 이제 성과급 뭐입니다 이런 문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월급으로 그렇죠.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으로. 그런 거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했다 이런 기사를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또 개인적인 바람은 좀 더 사회 인식적으로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의식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학대받거나 또는 이게 정말 이렇게 가정 보육원 외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또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위탁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는 계기들이 점점 마련되면 좋겠다. 되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을 갖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는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도 또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건 관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쌤톡 관심 가져주시고요. 청취하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같이 나눠질 수 있다면 쌤톡이 늘 청취자분들에게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트 뿅뿅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쌤톡 가족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